미국은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요즘 작금에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달러의 기축 통화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세력이 생겨. 중국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까지 이제 왜 달러로 결제를 달러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의문 도전 세력이 생겼죠. 하여튼 그 미국이 지금 금리를 너무나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데 아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여서요, 사실.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 같은 페드는 그걸 좀 무시한 경향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냥 넘어가다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니까 급기야 때늦게 부랴부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면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1월에 7.5% 정도였는데 6월에는 그게 9.1%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치솟았어요. 페드의 물가 억제 정책은 2%인데 9.1% 갔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6.5%, 금년 3월에는 이제 5%까지 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페드의 목표치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런 미국의 사정이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국제금융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페드의 금리 대책이 좀 늦었어요. 늦은 감이 있어서 주춤하고 있다가 좀 우리가 늦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 급속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0.25%포인트는 우리가 베이비 스텝 이런 말을 쓰고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면 빅 스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0.75%를 한꺼번에 올린다. 그리고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은 1년 동안에 빅 스텝을 3번,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밟았어요. 아주 급가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드디어 제로금리에서 4.5%포인트가 됐고 금년 3월에 0.5% 그러니까 빅 스텝을 다시 한번 밟았죠. 그래서 5%가 됐습니다. 다음 5월달 돌아오는 5월달에 만약에 다시 0.25%를 올리면 5.25%의 기준금리 상당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한국의 지금 금리가 3.5%니까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1.5%포인트만큼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고금리가 되면 그 위험자산을 선호한 특히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증시인데 증시가 아주 붕괴 직전까지 괴멸 상태가 빠졌었죠. 작년 미국에 있는 3대 증시를 보면 3대 지표를 보면 다우가 한 해에 8% 정도,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20%, 금리에 민감한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가 가라앉았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럼 한국의 코스피는 어떠냐? 25%가 시총이 날아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페드의 정책에 대해서 이게 맞은 것이냐? 제롬 파월 의장이 정말 제대로 페드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냐 이런 불신 또는 그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금리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여론이 지금 시장에 있지만 아직도 정책 당국에서는 여전히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경기 전망에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 경기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향후 5년 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3%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숫자는 과거 한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연초, 금년 초에만 가더라도 어떤 말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유행돼 있었냐? 노 랜딩, 그러니까 하드 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닌 노 랜딩이다. 경기는 가라앉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말들이 한때 유행을 했죠, 몇 달 동안.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 이 말이 부지부지게 사라졌죠. 사라져서 이제 아래 공포,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세계 경제는 몇 달 만에 상당히 나쁜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IB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금년 성장률을 1%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좀 공통되게 말하고 있죠. 일본의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역성장할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유독 이렇게 세계 경제에 비해서도 더 좋지 않은 그런 그 전망을 주냐?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한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갔었죠, 사실상. 그런데 몇 년, 한 2, 3년 동안 최근에 긴 장기 부진에 지금 빠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한테 굉장한 지금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느냐? 기대만큼 그게 되지 않아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수출이 지금 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이 부진하면 당연히 무역 적자가 나죠. 무역 적자가 나면 그것들이 이제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또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극히 이제 위축되니까 뭐 기업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기업 법인세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게 현재 미래 세계 경제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연초에 생각했던 노 랜딩이 사라지고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돼도 되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있다. 인플레어와 경기 침체 양자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또는 금리를 내리는 피벗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잡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연준이.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 내에서 위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고 제롬 파월 의장과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의견도 차이가 달라요. 미국에 대해서 올해 하나의 성장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IMF는 1.6%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페드는 0.4%밖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권위 있는 기관끼리도 예측이 엉망이에요.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야. 혼란스러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런 그 전망을 보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예요.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여서 TV라든가 세상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각기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느 사람 의견이 맞는 건지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럴 때가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그것들이 그 소문들이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함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쓸데없는 데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는 급변하는 이 지금 경제 변화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너무 빠른다고 해서 내가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너무 겁먹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놀드 토비의 말처럼 도전과 응전이잖아요. 역사는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았든 간에 잘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경제적인 혼란 또는 좋지 않은 그 예상 지표 이런 것들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차분하게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